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테이프 메저 줄자 도구, 요게 이제 수평선, 수평 수직으로 생겨 있는 가이드선을 만들 때 쓰는 거고, 밑에 있는 이거는 각도를 잴 때도 쓰지만 기울어져 있는 가이드선을 만들 때 씁니다. 그래서 가이드선을 누르고 컨트롤 키를 한번 눌렀다 떼면 더하기 마크가 있을 때 없을 때 기능이 달랐어요. 그래서 더하기 마크가 있을 때 선에서 점이 아니고 선에서 클릭해서 끄집어내면 가이드선이 나오는 방식이죠. 그리고 저희가 이런 데 있는 교차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가이드선이었습니다. 이 가이드선을 이용해서 그래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면은 4천에 오른쪽으로 8천 정도 되는 이렇게 경계를 만들었다면, 이런 곳을 이용해서 사각형 도구로 네모를 그려서 푸시풀 같은 도구로 높이를 입력하셔도 되지만, 가이드선을 이용해서 점 같은 곳에서 점에서 가이드선을 빼내면 이거는 이제 무한한 선이 아니고 특정 높이 하나만 가지는 점만 가지고 있는 가이드가 나온 거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3600 높이로 만든다 그러면 이렇게 찍어서 만들면 높이 점만 가지고 있는 가이드도 만들어졌죠. 이 가이드선은 교차점 같은 건 못 찾아서 씁니다. 교차점, 요 끝에 있는 이 점만 사용 가능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푸시풀 같은 거로 요런데 높여서 쓰시면 되죠. 그래서 높이는 한 3600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죠. 테이프 메저 툴로 가이드선으로 문이 벽면에서 예를 들면 900 떨어져 있는 곳에서 900만큼의 폭을 가진 문이 있다라고 가정됐을 때, 높이는 2100이다 라고 하면 이런 위치를 잡을 때도 가이드선을 쓰고, 이런데도 스케치를 하신 다음에 도구를 이용해서 안쪽으로 깊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적당히 넣으세요. 이렇게 넣어서 면을 지워버리면 이렇게 생겨있는 저런 곳에 정확한 크기로 위치로 만들 때도 가이드선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가이드선들이 그냥 이런 선들로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이렇게 지워도 큰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지우셔도. 근데 그게 아니고 요렇게 숨어 있는 애들, 여기 아까 점선으로 높이 하려고 뽑아 놓은 애들은 물체랑 맞닿아 있으면 안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런 애들까지 좀 깨끗이 한 번에 지워야 될 때는 딜리트 가이드스라고 하는 예를 쓰면 모든 가이드가 한 번에 없어지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저기까지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각도기 도구로 가이드를 만들 수 있는데, 당연히 축 고정을 잘하고 쓰십시오. 그래서 요걸 축을 고정하고 요쪽 밑에 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뽑아 올리면 한 45도로 해볼게요. 그럼 반대쪽에서도 이쪽 방향으로 첫 번째 기준점을 잡아주고 45 이렇게 하면 삼각형을 그릴 수 있는 기준이 나오죠.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룹으로 묶고 삼각형을 그리거나 이렇게 생겨 있는 곳에서 그리실 때 가이드선을 이용하시면 쉽게 그리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 같은 지붕 형상을 만들 때 이제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을 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선을 그려 놓은 거를 이동시킨다든지 그런 방법으로도 쓰는데, 지금은 그냥 기능을 설명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요즘 이렇게 하겠지만 이걸 떠나서 이렇게 하셔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도 어느 높이까지 갈 것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교차점을 만들어 놨으니까 교차점까지 올려서 쓰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동 툴로 선도 옮길 수 있다 했거든요. 그럼 선을 옮기셔도 되고 세모를 그려서 지붕을 만들어서 하실 때도 어쨌든 위치점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럴 때 각도를 가지고 있는 가이드, 얘도 쓰실 일이 있을 거니까 꼭 한 번씩 연습하시고요. 자, 그리고
뭐 이렇게 생겨 있진 않습니다만 이쪽이 두께를 가진 애가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치면 얘가 좀 이렇게 생겨 있어서 요 부분만 좀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형태다 그러면 이때도 가이드 선을 써서, 물론 이제 간단한 거니까 물체 선을 바로 옵셋 하셔도 돼요. 옵셋 하셔도 되는데 두께가 서로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예를 들면 200 정도만 한다라고 치면 이런 곳에 200, 그리고 요거는 복사하시면 되죠. 복사 대각선으로 복사하셔도 되고 가이드 선으로 이렇게 뽑아내셔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위치를 잡아서 또 선을 이용해서 그룹으로 해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선을 이용해서 원하는 형태를 또 그리시고, 작업하시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가이드는 그렇다고 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떤 물건이나 어떤 뭔가를 만들었을 때 딜리트 가이드스에서 이제 지워볼게요. 지우고 얘를 누군가한테 이제 보여주려면 치수도 좀 쓰고 문자도 좀 쓰고 그리고 문서처럼 볼 수 있는 뷰를 만들어서 내보내기를 하셔야 될 거잖아요.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내보내시려면 평면, 인면 뭐 이렇게 뷰를 만든 다음에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하나는 씬을 만들어야죠. 씬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뷰 메뉴의 툴바라고 하는 곳에서 뷰라고 하는 아이콘을 하나 꺼내 주시고요. 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뷰라고 체크되어 있는 애가 나와요. 이 뷰 아이콘은 다른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물체를 원하는 방향에서 볼 수 있게 돌려주는 애가 이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면 이 방향, 얘 누르면 위에서 보는 거, 이거 누르면 앞에, 오른쪽 이런 식으로 정확한 방향에서 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애가 뷰 아이콘이었고요. 뷰 도구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뷰를 애니메이션 저희가 씬 같은 걸 만들어 쓰려고 하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파일이란다. 오른쪽에 있는 트레이에서 씬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로 이제 원하는 여러 가지 뷰를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제대로 쓰시려면 또 하나를 아셔야 되는데 그게 카메라에 있는 요 뷰를 보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이제 평행 투영, 이게 이제 직각 투영, 평행 투영 뭐 이런 건데 원근감이 없이 보는 뷰가 요 첫 번째 있는 거, 이 두 가지는 원근감이 있게끔 뷰를 보는 애입니다. 그래서 물체를 그냥 원근감이 있는 상태로 할 때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걸 쓰시고요. 그 다음에 도면류를 하실 때는 패럴럴 프로젝션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는 현재 작업용 뷰로 남겨놓고 싶거든요. 그래서 씬이라고 하는 트레이에서 더하기를 눌러서 한 장면을 딱 찍어놓고 여기 위에다가 제목을 해놓을게요. 작업용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또 앞에가 좀 뭔가 그려져 있으니까 앞에서 보는 뷰를 하고 싶다 그러면 뷰 도구에서 프론트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이 뷰가 원근감이 들어가 있어요. 원근감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직각으로 보는 방식으로 바꿔줘야만 정확한 인면 형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뷰를 찍어놔야죠. 씬에서 더하기, 요거는 이름 지정하시면 돼요. 정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찍어놓은 뷰들을 뭐 출력을 하든 내보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내서 쓰든 이렇게 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각 도면마다
이렇게 뷰를 만들어 놓고 쓰실 수 있는 거고, 이 도면에 문자나 치수를 쓴다면 이쪽에 디멘전 그리고 텍스트 이렇게 있는데, 디멘전 같은 경우는 안 써지는 치수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두 점을 클릭하시고 방향만 잘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방향만 잘 지정해 주시면 그 방향에 맞춰서, 얘도 축고정을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방향을 잘 맞춰서 이렇게 빼내시면은 이제 원하는 값들을 쓰셔서 쓸 수 있었죠.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리고 배치되는 방향,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화면에 클릭하고 쓰면은 스크린 텍스트라고 해서 화면에 고정되는 텍스트였고, 여기에 이렇게 하면은 화면에 고정되는, 한글이 여기 안 쳐져가지고 고정되는 텍스트, 이렇게 쓰면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텍스트였고, 물체의 표면 같은 데다가 쓰게 되면, 얘를 쓰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면인 경우는 면적을 보여주죠. 면인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쓰고 싶다, 면적이 아니고 글을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글을 쓰시면 돼요. 글을 쓰고 나오면 여기를 이렇게 보여주는 지시선 형태. 그리고 얘네를 쓰는 것도 쓰는 건데 설정도 알아야 되죠. 설정은 어렵진 않았는데, 윈도우에 모델 인포에 가시면은 디멘전 텍스트, 그래서 치수의 모양과 문자의 모양을 업데이트 하면서 쓸 수 있는 도구가 있었어요. 디멘전에 폰트를 바꿀 수 있고, 뭐 슬래시 모양 정도 바꿀 수 있고,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됐습니다. 한 20 정도로 하겠다, 까만색으로. 그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원하는 애를 선택을 해 주셔야죠. 원하는 애들을 선택을 하고, 선택된 애들을 20포인트로 바꾸겠다라는 뜻이죠. 여기서 업데이트 셀렉티드 디멘전 누르면 이렇게 바뀌는 방식이었죠. 또는 한 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셀렉트 올 디멘전 하신 다음에 업데이트 하면 이렇게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텍스트도 사용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스크린 텍스트든 리더선이 있는 텍스트든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바꾸셔야 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선택을 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바뀌는 방식이었어요.